첨단 과학 기술과 거대 자본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돈이 되는 일에 연구가 쌓이고 또 연구들이 다시 큰 자본을 낳게 되는 일. 이제는 과학계에 거스를 수 없는 흐름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 잠시 멈춰서서 기술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먼 나라 사람들을 기술을 통해 돕고 있는 젊은 연구원 한 분을 만나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식 이러닝 연구그룹 이지수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방금 소개해드렸듯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계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을 적정 기술이라고 한다던데 네.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네. 적정 기술이란 장애인, 노약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분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 적은 비용으로 그분들의 생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네. 현대 사회의 첨단 기술과는 달리 현지에서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제작할 수 있어서 지속 가능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적정 기술 들어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기술이다. 맞아요. 예,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따뜻한 기술을 어떻게 접하게 되셨는지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그 석사과정 학생으로 있을 때 친구들과 함께 앙코르와트 유적을 보기 위해서 캄보디아로 여행을 갔을 때 네. 따뜻한 기술에 대한 필요성을 처음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오. 임시 방편으로 만든 교실에서 제대로 된 책도 없이 공부하는 어린 학생들과 그런 학교마저도 갈 돈이 없어가지고 스님이 되어서 무상교육을 받는 제 또래의 친구들을 보면서 과연 저는 누구를 위해서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 구매력이 있는 돈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서 기술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이도록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누군가에게는 그냥 유명한 관광지인 곳에서 실제 주민들의 삶의 모습에 집중을 하신 건데요. 그러면 이분들을 위한 첫걸음 어떤 활동이었나요? 저는 처음으로는 당장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그 연구원 선배가 카이스트에서 적정기술과 관련된 국경 없는 공학자회라는 동아리가 있다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 틀이 옆에 있는 카이스트의 국경 없는 공학자회 동아리에서 제가 유일무이한 외부 직장인으로서 카이스트 학생들과 함께 적정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동아리에서는 매년 네팔 산간 지역에 가서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개발하고 만들어드리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유지보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난 2015년에 있었던 네팔 지진 때는 직접 모금 활동을 하여 피해 지역의 성금도 지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직장인인데 또 연고가 그 카이스트에 있는 것도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연고도 없는 대학 동아리에 가서 네. 가입도 할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계신데 네. 그 열정을 가지고 네팔까지 가셨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팔에서 이제 어려운 그 분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기술들을 뭐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네. 그 네팔에서 필요한 기술들은 어떤 것들이었나요? 네팔에는 에베레스트 산부를 포함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열대산 중에서 8개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예. 산악 지역에 거주하는 네팔 분들은 물자 수송이 불편하고 전기도 부족하기 때문에 무겁고 고가의 세탁기가 없어 추운 겨울에도 개울가에 가서 손빨래를 하시죠. 그래서 저희는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전거를 활용해서 간이 세탁기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그 폐 자전거를 고정시키고 자전거를 고정시키고 뒷바퀴 자리에 체인과 물통을 연결합니다. 예. 그러면 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 가정에 있는 세탁기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원리죠. 네. 그 인력으로 움직이는 세탁기네. 인력. 그러네요. 맞습니다. 전기가 인력으로 아니라. 세탁기죠. 그래도 좀 고장난 자전거로 세탁기를 만들 수 있다니까 정말 공학자분들만이 할 수 있는 도움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 또 어떤 적정 기술들이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이 됐나요? 네. 예시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개발도상국은 상하수도 시설이 없어 물을 먼 곳에서 길러 사용하시는데요. 네. 물을 무겁게 들고 가는 고생을 덜기 위해 바퀴 모양으로 물통을 만들어서 쉽게 굴려가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큐드럼이라는 물통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큐드럼이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적정 기술의 한 예이고요. 예. 또 개발도상국의 경우 오랜 예정 등을 통해서 지뢰들이 아직 제거되지 않은 채 많이 묻혀져 있습니다. 위험하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지뢰들을 저비용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마인카폰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 바람을 이용해서 굴러가면서 땅을 눌러줘서요. 숨어있는 지뢰를 터뜨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네. 저게 큰 물체가 굴러다니면서 지뢰를 꾹꾹 탐지하고 담아봤죠. 폭파시킬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 그런 거죠.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럼, 네. 제작 비용도 저렴하다는 게 이게 장점으로. 제작 비용도 저렴하고요. 네, 그런 정말로 그 개발도상국 이런 어떤 그 전쟁의 위협 속에 있는 그런 곳들은 특히 필요한 맞습니다. 제품이 특히 되겠네요. 어린이들 같이 뛰어노는 네. 어린이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물건이죠. 예. 네.
그렇군요. 지금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하게 된 그 활동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네. 지금 계신 곳이 회사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라고 하는 곳에 네네. 계세요. 네네, 맞습니다. 여기서는 뭐 적정 기술을 펼치게 된 건 없나요? 아, 물론 있죠. 네. 그래요? 네. 저희 에트리에서는 지금 현재 눈이 불편하신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네.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각장애인 분들이 쇼핑을 할 때 쓸 수 있는 앱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캔을 사려고 물건을 고르더라도 정확히 어떤 종류의 제품인지 알기가 힘드시거든요. 네. 그래서 캔에 있는 바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인식해서 음성으로 어떤 종류의 제품인지 알려주는 앱을 개발했습니다. 오, 예. 음성으로요? 네. 아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이런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확대가 되면은 네. 이런 캔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화장품 고르는 거, 옷 네네, 고르는 것 맞습니다. 네. 이런 곳에도 다 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정말 좋은 기술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네, 이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기술을 개발하셨다고요? 아, 네. 일단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릴까요? 네. 네. 박사학위, 논문을 위한 연구의 오. 문장. 내일 편단심의 학문을 향한 마음을 채찍질해야 하는 긴장의 나날이도 아, 지금 손으로 터치하니까 책을 읽어주는 기술인가 봐요. 네네, 맞습니다. 오. 손으로 제스처를 말하면, 제스처를 말하면 전자적으로, 음성적으로 그 책을 읽어주는 네.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거는 좀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렇게 개발이 된 건가요? 사실 이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전자책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존의 인쇄용 종이책을 전자책으로 변환해주는 변환 프로그램, 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책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뷰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연구를 시작하기 전부터 100여 명의 시각장애인들을 만나서 실사용자가 될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발을 반영했고, 직접 만나셔서요? 네, 직접 만나서 의견을 듣고 반영했고, 더욱 사용하기 편리한 프로그램으로 지금도 계속 수정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예. 근데 지금 그 어플리케이션 네. 보니까 좀 읽는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서 네. 속도 조절 되나요, 이거? 네, 당연히 속도 조절되고요. 당연히 되고요. 네, 그리고 시각장애인 분들은 계속 모든 걸 음성으로 들으시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평소에 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제 들으십니다. 더 잘 알아들으시는군요. 네, 잘 알아듣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하면 더 많은 정보들을 똑같은 시간을 들을 수 있게 되는 빨리 거죠. 들을 수 있으니까요. 네네네. 네. 지금 그렇군요. 이지수 연구원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네. 지금 만들고 계신 그 기술들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고 네, 애정도 느껴져요. 예, 네. 그 아유, 기술을 감사합니다. 네. 최대한 상용화하기 위해서 네. 적극 지금 홍보도 하고 계신 그 열정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느껴지는데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네. 그런 느낌도 있고요. 향후 목표, 계획도 참 궁금합니다. 네. 사실 현재 기술들은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많은 돈을 벌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소수의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은 기술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연구소 내에 적정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기술 AOC라는 그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술을 함께 고민하고 개발해 갈 예정이고요. 네. 또 이런 작은 노력으로 사회적 약자가 보다 편리하고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연구소 안팎의 많은 분들과 교류하고 앞으로 보다 다양한 분들과 의미 있는 일들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네, 방금 이 사회적 약자분들을 위한 따뜻한 기술 연구를 위해서 많은 과학자분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계시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한편으로 참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함께 응원의 목소리를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식 이러닝 연구그룹의 이지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